예장통합총회가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성회까지 연기했는데 정기총회 장소도 변경하는 건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구TV 특별기획으로 가정박 위기 청소년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윤기선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코로나로 미뤄뒀던 개관식을 3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구TV가 전주 세향교회에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내달 19일부터 시작될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총회는 장소 선정과 관련한 이유 중 하나였던 1만 명 영적 대각성 성회까지 연기했는데 정기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회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정기총회를 한 달 앞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는 명성교회를 총회 개최 장소로 확정한 것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순창 통합총회장은 지난 19일 교단 소속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천안중앙교회와 청주상당교회, 세문안교회와 온누리교회, 주안장로교회 등 7개 대형교회는 통합총회 측의 7개 교회 중 하나 혹은 장신대를 총회 장소로 정한다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도 최대한 부담하겠다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명성교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면담 자리에서 통합 측은 시기상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데 고려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총회로서는 참 감사한 제안이지만 시기적으로도 너무 그렇고 하여튼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7개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담임 목사는 정기총회 개최 장소를 두고 교단 갈등을 부채질하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며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목회지 대물림 방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악한 움직임이 이미 포착돼 많은 목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다만 정기총회 기간 내 열릴 예정이었던 1만 명 영적 대각성 성회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기간 중 성회를 열면 회무 시간이 부족해 안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겁니다. 통합총회 측은 명성교회를 정기총회 장소로 정한 데 대해 성회에 참석할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총회 기간 중 성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취소되면서 총회 장소를 옮겨도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예 성회 계획이 먼저 취소가 됐더라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순서가 그런데 지금 장소는 못 바꾸지만 성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였는데 저 성회까지 내려놨으니까 장소까지 바꾸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겠죠. 현재 총회 장소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정기총회의 장소 선정을 두고 교단 내부의 진통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총회와 반대 목회자들 간 의견 조율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구TV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한국교회는 이 분야에 앞장서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온 고양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윤기선 대표를 김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카페 꾸미준.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줄임말처럼 꾸미준 카페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카페 한켠에 마련된 공예품은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상품성이 높아 일산 라페스타의 상설 전시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카페 꾸미주는 고양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자립지원 사업 일부입니다. 쉼터는 가출, 가정폭력, 가정해체, 성폭력 피해 등으로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의식주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먹이고 재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들에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입을 열면 욕하고 이게 정상적인 말이 없어요. 또 상대방에 상처 주고 또 그 말을 듣는 나도 상처가 되고 시작한 게 심리치료인데 미술치료를 한 거예요. 목회자이기도 한 윤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머리 감는 것부터 빨래하는 법, 예절교육, 학교교육 등을 차례로 시켰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직업기술로는 비즈공예, 한지공예, 칠보공예 등을 가르쳤고 실제로 이를 통해 꿈을 찾은 친구도 있습니다. 5살 때 언니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의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해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진짜 집 같아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한 게 제가 5살에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게 가장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것들을 빨리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자랐으면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들은 모두 윤기선 목사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청소년들을 하나둘 품다 보니 어느새 4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때론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상처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 쉼터는 24시간, 단기는 3개월, 중장기는 2년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사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사실 무리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디 제한이 있겠습니까? 법은 제한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한없이 그들을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넓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70이 넘은 윤 목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부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회는 2018년 기준으로 370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다 보니 교단마다 조금씩 교리가 달라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성령에 대한 해석도 달라 성령을 단순히 기적 체험과 은사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신학적 관점에서 성령론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서울 예수비전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는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성령론을 제시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는 22일 1명의 목회자와 5명의 신학자가 강사로 나와 총 7번의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혜택들을 주제로 성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하면 기독교 신자로서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가 성령과 연합하는 것은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그릇밖에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즉각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김 교수는 또 성도는 성령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신대원 이상훈 교수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신학자이자 미국 프리스턴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선교 활동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은 173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기도운동인 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신학자들의 평가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위격으로서 그도 하나님이시다를 먼저 우리가 위격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성자, 성부와 같이 구분되는 위격이라는 설명으로 신학에서 위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은사나 기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신학적으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는 게 교계의 우려입니다.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담임 목사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자 독립된 위격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강의들을 통해 성도들이 올바른 성령론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코로나로 미뤄뒀던 개관식을 3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개관식에는 교계 인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여했으며 아키바토르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이스라엘기를 개양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은 세계 70여 국가에서 수집한 성경 속 등장물품 13,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약 1,500점의 전시물을 테마별로 분류해 총 4개의 전시실에 배치했습니다. 성경 속 절기별로 박물관의 전시물을 교체하고 있어 유대인들의 풍습을 관람할 수 있으며 물매 던지기와 향유 냄새 맡기 등 성경 속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장 김종식 목사는 구티비와 인터뷰를 통해 성경 속 물건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40년에 걸쳐 수집 활동을 했다며 박물관 개관을 통해 교회의 유물을 공개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독점으로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전주 세향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 320여 명이 참석하며 영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알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연약하신 분들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믿음에서 또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계시는데 이때 정말 이 영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 목사는 영화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와 교인들도 주변의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음 사역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치유하는 빛된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날 상영회에 참여했던 한 성도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치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동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영훈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기성은 총회 홈페이지에 성결 전도 플랫폼을 개설하고 전도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산하 교회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성은 새회기 교단 표어를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라고 정하고 코로나19 기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도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해 설교문과 자료 등을 올리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전도를 많이 한 성도 40명을 뽑아 성지순례도 보낼 예정입니다. 임서궁 총회장은 성결 전도 플랫폼을 통해 산하교회가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다시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 집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했고 정의당은 이날 오전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이 4년 만에 60% 넘게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7.7% 급감했습니다. 이후 수입량은 4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엔 사고 직전해인 2010년에 비해 67.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현재 이 같은 일본 수산물 기피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체 확진자 집계와 관리보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간 지속된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며 코로나19 검사비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당분간 신속항원 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되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서희초 교사 A씨는 숨지기 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일어난 이른바 연필 사건 당일 다툰 학생의 어머니인 현직 경찰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튿날 열린 다툼 해결과 중재를 위한 모임엔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를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우리나라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협력 체계인 이른바 IKFIM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KFIM은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IAEA가 입수하는 각종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한국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된 IAEA 전문가들의 주요 업무가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아닌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는 만큼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미 수산물 등의 수입 절차를 강화한 데 이어 유사한 조치의 수위나 범위를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새벽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드론 공습으로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시티를 포함해 모스크바의 여러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인근 공항들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수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를 먹는 박테리아를 배양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가열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 연구진은 메탄 영양세균으로 알려진 박테리아군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메탄을 이산화탄소와 생물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연구진은 특히 박테리아 가운데 일부가 대기 중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적으로 메탄을 제거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해 영국의 로얄 홀로웨이 대학 유안 니스벳 교수는 메탄 농도가 높은 소목장 주변 등지에서 빠른 속도로 메탄을 먹어치우는 박테리아는 특히 열대지방 농업지역에서의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외 내륙에는 50에서 1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계속되는 비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 문제 없음을 빈틈없이 적극 알려야 하고 우리 정부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민과 상인들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